유여해 자유한국당 이야기인데요. 재심 청구를 했는데 바로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재심 청구한 건 의미 없어. 그런데 같이 제명돼 버렸어요. 한 사람이 더. 그러니까 유해가 재심해서 제명의 어떤 거를 벗겨보려고 했는데 유해의 유일한 측근 정준길 이 사람도 과거 전력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제명되면서 그 기자회견하는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라이언 인형은 또 무슨 의미냐고. 진짜 카카오에서 고발해야 됩니다. 카카오 이거. 주식 떨어져요. 진짜 짜증납니다. 아니 우리 조카가 이 라이언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제 끔찍한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유해를 도와가지고 여러 가지 막말이랄까 홍준표에게 약간 좀 무엄하다는 느낄 만큼의 표현을 많이 쓴 사람인데 바로 제명돼 버렸어요. 그 유여해의 페북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기간 홍준표를 위하여 밥도 안 먹고 논평을 몇백 개 쓰고 고발까지 당했던 정준길 빼고 대선 기간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욕하며 안철수를 비호하던 키즈 강현재 받고 바른정당 철새둥지로 변하더니 이젠 국민의당 키즈까지 입양. 홍 대표는 참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본인을 도왔던 동지에게는 시베리아인데 어찌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에게는 훈풍이네요. 홍 대표님, 당신을 위해 정준길 변호사가 밥도 안 먹어가며 논평 쓴 거 아시나요? 본인의 생업도 포기하고. 점점점. 아, 이 사람 변호사였어요? 그런 거 같네요. 근데 그 유여해가 항상 그런 난장을 부리고 할 때마다 꼭 옆에서 저는 처음에 보좌관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준길 변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대변인이네요? 심지어. 야, 심지어 대변인이고, 야, 최고위원 대변인, 이 둘이서 아주 팀을 잘 먹었네요. 아니, 법조인들이 왜 그런데요? 그 유여해도, 그러니까 법학 박사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독일의 최고 명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나대학교? 예, 거기가. 유럽에서는 법학 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권위 있는 대학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법적 관념은 있을 텐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건지 이게 상관없는 건가 봐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 공부하는 능력하고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법관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인성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인성시험 안 보나요? 삼성도 보는데. 안 봅니다. 그냥 그 외워서. 시험은 적성 아닌가요? 완전히 외워서 시험 보는 게 사법고시였어요. 1차는 객관식으로 외워서 찍었고 2차는 논술식하고 3차는 면접이에요. 면접 보면서 뭐 그 사람들의 출신 성분도 보고 말도 시켜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인성검사는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과연 법관으로서의 소양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 법을 전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험처럼 시를 쓰게 해야 됩니다. 야, 시. 네, 시를 써서 시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게 해야지 거기에 이제 자기의 학식과 능력과 인성이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객관식으로 찍고 굉장히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척하는 그 논술들. 그렇죠. 사실만 나열하는 사람 냄새가 하나도 배어있지 않은 이런 거 중심으로 점수를 매기니까 이런 이상한 또라이들이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학 박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유여해가 홍준표를 인권위 진정을 넣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게 기구가 있다는 거 알기는 했네요. 그러게. 이럴 때만 이용하고.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저와 몇 분의 당원이 함께 홍준표 대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인권위가 홍 대표의 인권 침해 행위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지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뭔지 제가 지금 유여해한테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상해요. 이거는 이 인권위에다가 진정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따른 제명 조치잖아요. 이거를 갖고 인권위에다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권, 행복 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쪽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식의 느낌이 있냐면은 박근혜가 왜 세계 MH그룹 그 느낌이 지금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지? 여기 보면은 그 유여의 말 중에 진짜 박치는 게 이거야. 지금 그 국장들 그 라인이 있잖아요. 네. 나경원이 이제 유해에게 뺏긴 자리 되찾고자 국토회복 이런 거고 야당에 유해급의 국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강현재죠. 그러니까 홍준표와 한국당을 욕하며 안철수를 비호하던 키즈 강현재는 바꿔 당이 바른정당 철새 둥지로 변신하더니 이제 국민의당 키즈까지 입양했다. 자 정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요 유해는 당분간 진짜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 지난날의 악행도 악행이지만 실제로 홍준표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인간인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 상황에서 유해가 우리한테 잘 보였든 못 보였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로 공인인데 어떤 시범 케이스로 그냥 일사천리로 쭉 자르고 제명당했는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가려고 앉아 있었더니 나가 이 쌍년아 막 여기 와, 개쌍욕 너무 심했어요. 네.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때 그 논리가 그거였거든. 나 재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고위원이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로 쫓겨나갔죠. 솔직히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유해의 남편이거나 그러면 마누라 정신 못하게 할 것 같아. 얼마나 구질구질해졌냐고. 아, 그러고 보니까 유해 씨 결혼했어요? 네. 아. 근데 그리고 나서 희한하네. 네가 원하는 재심 열어주지. 재심 뭐 의미 없어. 가까야. 그리고 너 도왔던 정준길이도 제명 이렇게 해버리면은 야 이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옛날에 뭐 총살시켰다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욕할 수 있어? 아, 이게 정말 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의 어떤 절차적 그 타당성이라도 좀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류여해 씨가 불쌍하다는 말 끝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류여해 씨가 정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런 인권이 자유한국당이 나를 이렇게 침해했어라고 진정을 할 그 정도의 각오가 있다면 차라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세요. 자유한국당 해산을 시켜주세요라고.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위반하는 아주 심각한 나쁜 정당입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부에 있는 자료들을 꼬박꼬박 달아서 증거로 삼아서 청원 게시판에 올려주고 그러면 한 20만 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다 폐기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라. 이게 오히려 류여해 씨 앞으로 정치 인생에 그나마도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국민의당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주류. 안철수 쪽의 주류,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당의 싱크탱크,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다면 거기에는 국민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믿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의뢰한 정당이 의뢰를 해서 결과가 이 사람들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질문지를 그렇게 줄 거니까. 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또. 근데 여기 보면은 정당 통합 인식조사라는 걸 했는데 통합 신당 지지율은 16.4%. 두 당의 단순 합산보다 4.1%. 그러니까 시너지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조사를 했어도 민주당은 45% 나왔고요. 자유한국당은 13.5% 이렇게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조작적인 뭐랄까 유리하게 어떤 조건을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보수의 뭐 중도의 뭐 대화합 어떤 식으로든 간에 새로운 정치라는 어떤 개념을 걸고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16.4%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나왔다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15.3%여서 현재 지지율보다 6.5%나 상승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의미도 별로 없고요.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여론을 조작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MB나 이런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민적 여론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막 자꾸 강조를 해줘야 돼. 이건 믿을 필요가 없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또 재밌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철수 미워하려고 보니까 홍준표를 살려주네. 아 잘됐다 차라리. 아 홍준표를 잡아주네. 그렇지. 그러니까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이러면 또 발끈할 거고. 그러면서 지금 그 이야기 끝에 무언 얘기가 나왔냐면 유승민이 자유한국당을 깨기 위해서라도 난 TK에 올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최근에. 네, 홍준표한테 네. 칼을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지역 기반을 유일하게 믿고 있는 지역 기반을 나는 결사항전으로 거기를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면 홍준표하고 이제는 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안유대, 홍 이 두 싸움을 좀 재밌게 보면서 즐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아무리 딴지 걸고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이 두 팀이 이전 투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대한 챔피언 민주당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인자가 돼야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 편하도 지들이 갖고 가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설문지 문항을 어떻게 짰길래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보통 통상적으로 리얼미터라든지 이런 데서 조사할 때 보면 자유당 9%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자유한국당 9%대 나머지 당 말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10몇 %가 올라갔다는 게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문항을 짰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홍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 다 조작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을 다시 좀 비약시키잖아요. 그러면 대선 결과도 못 믿는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홍준표가 대선 때 몇 프로 얻었는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표가 그대로 오나? 차이 같은 걸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으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방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 인기인 건 내가 보기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 나온 게 그 전에도 홍준표는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조작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대선 전에도. 근데 대선 때 그만큼 얻었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 정도의 지지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후로 홍준표가 더 잘했거나 더 못했거나에 따라서 등락이 있겠죠. 물론 샤이도 있을 거고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만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부끄러워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지금 여론조사가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하는 말은 뭐 실제로는 자기 당의 지지율이 한 50%가 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은 20%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새끼는. 이제 선거 해보면 알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여론조사라는 게 문항에 따라서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그 MB의 경천 동지할 3가지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걸 했지만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는 게 여론조사인 경우로 써먹는 경우는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형편 안 되게 막 그렇게 조사해내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정권이 써먹지 않고 일반 자율적인 여론조사 업체들이 발표하는 거라 그러면 그게 크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 않다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서로 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그 개별적인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향성, 패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추세를 확인하는 거지. 이게 뭐 정확한 숫자 17%다, 뭐 17.5%다 이런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조작이 되려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을 동시에 조작해야 된다는 건데 홍준표는 그냥 꿈꾸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겠죠. 선거를. 근데요,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제가 섞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데일리안이라고 하는 매체 아시죠? 뭐 이데일리 계열 아니에요?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6.7로 나왔다고 발표를 해요. 실제 정기조사하는 회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갤럽이나 리얼미터의 그런 조사도 아니고 뜬금없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서 56.7%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정상으로 보이세요? 근데 지금 마침 지지율 떨어지는 그 느낌이 있어. 뭐 비트코인 논란, 남북 다인식 논란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지금 여러 기관들이 6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고 계속 나발을 불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뭔가를 의뢰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나와서 하는 거는요.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도 드린 말씀인데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떨어지는 추세를 하고 계속 부채질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지 표시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지금 50%대가 나왔다고 막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이건 의도를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식 여론조사 결과를 떡하니 낼까 하는 부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사수하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우리 방송의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지지율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지지율 떨어지면 언론사들이 일제히 등을 대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공격만 해야 돼요. 그럼 그게 악순환이 돼갖고 더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지금 데일리안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조사를 했는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야당 이야기인데 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풀어볼 만한 건들이 좀 많아요. 안철수에 반대해서 지금 새로 당을 만드는 그분들 있죠. 일단 당명이 정해졌더만요. 민주평화당. 민평당이라고 이제 약칭까지 지금 나왔어요. 어쩌면은 안철수와 유승민이 하는 신당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질 가능성. 민주평화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사실은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사실은 했어요, 속으로. 왜냐하면 평민당하고의 뉘앙스가 너무 비슷해요. 평화민주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미지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노리고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리고 한 거라고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은 호남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그렇죠.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믿어줄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궁금하기는 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그 이름을 택한 거는 다른 이름을 택한 게 더 낫을 뻔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시장이 위대하신 안철수 씨께서 다당제를 구현해 주시는 바람에 지금 당명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틈새 시장이 거의 없죠, 이제. 그래서 예전 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당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계속 고수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 사이에 심지어 민주통합당도 있었고 통합민주당도 있었어. 대통합민주신당도 있었어.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이렇게 봐요. 안철수가 합당을 향해서 막 달려가. 근데 그 기반 아래서는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힘들어서 반발을 해.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도를 넘는 행위를 하면서도 당신들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어라고 또 적반하장의 스킬을 한번 딱 네. 보여주면서 당신들 제명할 거야. 근데 제명은 사실은 못하고 막 이렇게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호남권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 이후에 안철수는 이미 버려진 거예요, 사실. 예, 예.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가 아예 상실됐다는 걸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 당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지만 호남에서 안철수가 더 많이 얻는 상태였다 그러면 이렇게 안철수를 버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권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랍시고 안철수가 탈당에 나오면서 우르르 따라 나와가지고 일단 총선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대선 지나고 보니까 안철수가 얻은 득표율이 호남에서도 말이 안 돼. 문재인 대통령보다 네. 반도 안 나와. 쓸모가 사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래도 차기라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어쩔까 했는데 제보 조작 사건도 나왔고 등등등 쭉 가다가 안철수가 이제 심지어 어떤 이런 쪽 세력과의 어떤 확장이 아니고 보수 세력과의 확장을 도모하기 시작하니까 속으로는 아예 잘 됐단 거예요. 아, 안철수가 이런 거 있잖아. 이 여자가 싫어져가지고 이혼하려고 네. 마음을 잔뜩 먹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알아서 사방질 해준 거야. 땡큐. 얼마나 고마워. 이건 유자료도 필요 없어. 네. 이 상태로 된 상황이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민주평화당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이제 호남 자민련이 되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최대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해가지고 예.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협조를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이게 수밖에 없죠. 당명 자체가 주는 의미도 있지만 안철수가 당대표일 때는요. 그쪽 국회의원들의 성향상 뭐 이렇게 막 반대하거나 그렇게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에이, 어린 놈이 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갔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이중대. 그러니까 안철수가 공격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지금 탈당하려시는 분들은 민주당의 이중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쁘게 표현해서 이중대죠. 개혁에 협조하는 세력으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평화당이라고 지금 오늘 정해진 이 당에 소속될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민주당 들어오고 맞아, 싶은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게 이제 당원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으니까 당원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자기들을 받아줄 정도로 용서해줄 때까지 민주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협조를 하는 거 말고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철수는 지금 처해 있는 꼴이 꼭 아프리카 원숭이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사냥을 할 때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집어넣고 기다리면은 항아리에 이제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나나를 꺼내려고 하는데 주먹을 쥐면은 항아리에서 손이 안 빠지게끔 그 항아리 크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가서 잡으면 되거든요. 아, 정말 머리 좋은데? 그러니까 바나나만 놓으면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자기가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의사하면서 V3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던 사람 그대로. 날카로운데요? 제가 그래봐서. 어.